34%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애매성 때문에 34%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자, 이 내용을 이해관계인의 조력을 받아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인데요. 실질상으로 보면은 주변에 단독주택, 노허가주택, 그리고 전원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전원주택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입찰자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34%까지 떨어진 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오늘 이 물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이고요.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 원룸입니다. 토지 면적은 233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25.7평 정도가 됩니다. 토지 건물 합쳐서 감정가는 4억 3천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그런데 현재 그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34%인 1억 4,700여만 원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자, 입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이 열렸는데 유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 변경 절차가 있었고 2차 매각기일이 또 유찰, 3차 때도 유찰이 됐다가 현재는 다음 매각기일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각기일이 현재 변경된 상태인데 이 물건은 변경은 됐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만간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간단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세 필지가 지금 현재 매각 대상인데요. 주 필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193.9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는 도로에 해당됩니다. 토지 감정가가 2억 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가 비율을 보면은 약 4억 3천 정도가 감정가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토지가 약 절반, 그리고 건물이 절반 정도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인 1억 4,7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은 토지의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건물은 이제 크게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다가구 그리고 창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또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임차인 현황을 보겠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원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외에 결정적으로는 임차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한번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4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다른 3명은 후순이라서 매각이 되면 소멸을 하는데 바로 여기 두 번째 임차인 박선모 씨. 박선모 씨는 현재 주거용 일부 2층 전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보면요. 전입일자는 2014년 6월 3일, 확정일자는 2019년 9월 3일. 배당 요구를 물론 했습니다. 배당 요구는 2020년 5월 12일 날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가 2020년 5월 13일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내에 적법하게 배당 요구는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현재 최저가로 낙찰됐을 때 지금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 간의 간격이 크잖아요. 만약에 그 중간에 저당권 등이 끼어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보증금보다 저당권자 등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임차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차인들 중에서도요. 비록 전입일자는 이 박선모 씨보다 늦지만 확정일자가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3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항력과는 별개로 이 임차인들 간의 그 배당 순서를 본다고 하면은 이들 간에는 확정일자를 빨리 받은 다른 3명이 오히려 배당에서는 먼저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등기부상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빠른 날짜에 저당권 등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박선모 씨의 확정일자보다 확정일자를 더 빨리 받은 다른 임차인이 있거나 또는 설정일자가 빠른 저당권 등이 있을 때는 결국 현재 최저가로 봤을 때
박선모 씨의 경우에는 대항력은 유지될지언정 배당은 전혀 못 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못 받은 금액은 결국 누가 인수를 하게 되는가? 그 낙찰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애매성 때문에 이렇게 34%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도 어떤 권리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2013년 6월 26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건물 등기부입니다. 이때 이제 소유자는 정용모 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2014년 9월 1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때 근저당권자는 여주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 자산관리 대부에 채권이 양도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이 사건의 경우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9월 1일인데, 그런데 그 박선모 씨의 전입일자는 2014년 6월 3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으로서는 박선모 씨가 빠르다. 다만 이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배당에서는 이 저당권자에게 또는 그 밖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결국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이 낙찰자에게 모두 인수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박선모 씨가 이 사건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더라도 전부 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박선모 씨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근거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각물건 명세서상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그 임차인 중에 아까 선순위로 표시가 된 박선모 씨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박선모 씨는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선모 씨의 전입일자 또는 확정일자 등과 관련해서는요, 임차권 등기, 현황조사, 그리고 본인이 직접 권리신고한 자료, 이런 내용들이 다 경매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부 사항에 지금 기재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7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일자인데 임차권 등기상으로는 전입신고일자가 2014년 6월 3일입니다. 자, 이 부분은 등기부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전입신고일자가 임차권 등기에 나타난 일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2014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집행관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박선모 씨의 전입일자는 2014년 12월 18일이다. 좀 이렇게 보고 기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권리신고한 자를 보면 역시 보증금은 7천만 원, 그리고 전입일자는 2014년 6월 3일 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하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전입일자가 2014년 6월 3일이 맞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2014년 9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것이고, 그러나 여기 지금 현황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2014년 12월 18일이다 이러면은 결국은 말소 기준 권리일자보다도 전입신고일자가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제가 이해관계인의 조력을 받아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선모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2016년 6월 3일 여기 등기부에 기재된 전입일자가 처음에 전입일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전출을 하게 되는데, 전출하고 없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인 2014년 9월 1일이죠. 그 당시에는 이미 다른 데로 전출해서 현재 이 주택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설정된 후에 지금 현재 현황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2014년 12월 18일 날 다시 다른 집에서 이쪽으로 재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설령 2014년 6월 3일 날 진정한 임차인이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다른 데로 나갔다가 그 후에 다시 재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재전입을 한 날에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고, 그리고 매각이 되면 결국 소멸될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임차인의 다른 세대 구성원들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14년 9월 1일 날에는 세대원 어느 누구도 이 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박선모 씨는 결코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 내용을 보면 이 임차인이 절대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건물 등기부 을구인데요. 박선모 씨와 관련된 주택 임차권 등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한 날은 2020년 12월 1일 날이고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에서 등기가 됐는데요. 자, 보증금이 7천만 원. 그리고 범인은 2층을 지금 쓰는 걸로 나와 있고요. 특히 여기서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임대차 계약 일자입니다. 임대차 계약 일자가 2019년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6월 3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유도 같은 날 개시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 일자는 2019년 9월 3일 날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권자는 앞에서 본 박선모 씨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일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이 박선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임대차 계약에 기반해서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그 다음날부터 이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유나 전입은 2014년 6월 3일부터 한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임대차 계약은 2019년 5월 30일 날 했다. 그러면은 이 시점 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임차인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임차인은 이 부동산 소유자의 며느리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5월 30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시점 이후부터 임차인이 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각으로 이제 소멸될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주택의 경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차권인데요. 임차권의 그 복잡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매 자료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좀 내용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다 보면은 결국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는 현재 34%까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오로지 권리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권리관계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차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임차권은 현재 표면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처음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재전입을 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세대 구성은 어느 누구도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을 2019년 5월 30일에 체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상으로 거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시 그 임대차 계약 일자에 의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늦게 임차인으로서의 배양 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건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나 또는 임차권의 인수 문제는 현재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원주택에 평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현장을 조사해서 주변 환경이나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